영축 총림 통도사가 음력 4월 윤달을 맞아 생전 예수제와 가사불사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입제식에서 동참자들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소멸되기를 염원했습니다. 조계종 국제선센터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법회로 생전 예수제 초제를 봉행했습니다. 화엄사 주지 덕물스님은 코로나19로 부처님 법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법문했습니다. 군산불교 사암연합회 스님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광주 연화사와 관음사도 밑반찬을 만들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지역민을 위해 사찰이 지역사회 활동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례와 의식을 한글로 바꾸고 음력에서 양력으로 변경하는 등 의례 의식의 현대화도 찬성했습니다. 뉴스인 뉴스에서는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5선에 성공한 주호영 의원을 만났습니다. 공약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과 조계종이 제안한 불교 정책, 불자 의원 감소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는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윤달이 있는 해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음력 4월 윤달을 맞아 생전 예수제와 가사불사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부산지사 김민정 기자입니다.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달을 맞아 영축 총림 통도사가 코로나19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생전 예수제와 가사불사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사후를 위해 공덕을 쌓는 생전 예수제와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는 스님들께 법복을 올리는 가사불사는 윤달의 공덕을 짓는 불교계의 대표적인 풍습입니다. 예수제 참석해가지고 미리 생전에 있던 업장을 닦고 참여하고 이제 복을 짓는 거, 그리고 가사불사를 해가지고 복을 짓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제하고도 연결되는 거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날 입제를 시작으로 49일간 진행되는 생전 예수제는 매주 일요일마다 동국대 전 이사장 법산 스님,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 통도사 강주 인해 스님 등의 법문이 이어집니다. 다음 달 20일 회양 때는 전통 범은범패 스님들이 동참해 원형 그대로의 생전 예수제 전통작법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부처님 가사와 자장율사 친착 가사를 봉안하고 있는 통도사는 고려 가사를 복원한 복전이로 제24회 대한민국 불교대전 대상을 수상한 명천 스님의 지도하에 스님들이 수하는 오조 가사와 만이 가사 제작에 제가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가사불사 회양일에는 불자들이 제작한 가사와 조계종 가사원에서 제작한 대가사를 영산전에서 설법전까지 옮기는 이윤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가사가 통합이 된 그런 관계로 가사불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지종과 통도사에서는 그 전통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윤달에 가사불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입제식에서 동참 불자들은 죽음을 화두로 수행하며 살아있음에 대한 참된 의미를 찾고 가사불사 공양을 통해 심은 성불의 씨앗으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소멸되기를 한마음으로 염원했습니다. BTN 뉴스 김민정입니다. 조계종 국제선센터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법회로 생전 예수제 초제를 봉행했습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은 코로나19로 부처님의 법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법문했습니다. 최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국제선센터가 불교 3대 의식 중 하나인 생전예수제 초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생전예수제는 살아생전에 미리 공덕을 쌓아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불교의 대표 의례입니다. 국제선센터 주지 법원 스님은 법회가 재개된 것에 대해 기쁨과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19로 힘들었던 마음을 큰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달랠 수 있길 발언했습니다. 다시 오랜만에 우리 불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발언 드릴 수 있는 그런 법회가 재개돼서 정말 다행스럽고 불안했던 마음들을 여러 큰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서 지혜의 샘이 솟아서 그런 두려움과 긴장감들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법회가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흔쾌히 법문을 허락해 주신 여러 큰 스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전 예수제를 하는 법회를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하고 많은 또 돈독한 인과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보고 싶었던 지금까지 그리웠던 불자님들도 뵐 수가 있고 해서 오늘 너무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초제에는 구례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초청돼 감로 법문을 신도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덕문 스님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신행 활동에 제약이 생긴 것이 부처님 법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감회를 밝혔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웠거나 또 부처님의 가피장에 달아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우리 부처님 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실천하는 데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이 소중함을 잊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덕문 스님은 생전 예수제를 맞아 공덕을 쌓는 방법에 대해 먼저 긍정적인 마음으로 베푸는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부를 딱 두 자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도시가 아니고 자비예요. 같이 사랑하고 같이 슬퍼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자비예요. 그런 마음을 꼭 밑바탕에 깔고 복과 덕을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제선센터 신도들은 부처님 전에 보시를 하며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국제선센터는 어제 봉행한 초제를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 큰 스님들을 초청해 법문을 진행하며 다음 달 14일 막제와 회양을 겸해 보살계 수계살림 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군산불교 사업연합회 스님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성금을 기탁하고 방역 활동에 힘을 쏟고 있는 공무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광주 연화사와 관음사도 밑반찬을 만들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군산시청을 방문한 지역 사찰의 스님들을 강임준 군산시장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군산불교사업연합회 스님들로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지역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회장 도현 스님을 비롯한 연합회 스님들은 어려운 이웃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써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위험에 처할 때마다 우리 불교는 분연히 일어서서 함께 해왔습니다. 국가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불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성금을 기탁하게 됐습니다. 도현 스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 중인 공무원과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고 강 시장도 법회 중단 등 군산 지역 불교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에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께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린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방에 빨간 양념이 맛깔스럽게 보이는 제육볶음이 익어가고 스님과 자원봉사자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지난달 28일 광주지산동 연화사와 금남로 관음사가 코로나19로 힘든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해 반찬 나눔 봉사에 나섰습니다. 이날 연화사, 관음사 스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일찍부터 모여 제육볶음과 장조림, 햄버거 등 맛있는 반찬과 간식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모두 다 일정이 바쁘시고 평일인데 큰 마음 내고 오셔서 모두 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행복하시죠? 네. 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행복해요. 이렇게 정성껏 만든 밑반찬은 광주 동구관 내 한부모 가정 아이들 70세대에 전달됐습니다. 코로나 시작되면서 힘이 되는 일을 했으면 생각 중이었어요. 연화사에서 저희하고 힘을 또 마음을 모아서 오늘 이 일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마음을 낸 스님들.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스님들의 자비행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돼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불교사회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연속기획 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지역민을 위해 사찰이 지역사회 활동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단 안팎에서 시대와 사회 변화에 맞게 사찰의 활동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응답자의 85.8%가
지역민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답했고 SNS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데 72.4%가 동의했습니다. 의례와 의식을 한글로 바꾸고 주중에서 주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60% 넘게 찬성해 절반이 넘게 공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음력에서 양력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은 49.3%로 나타났고 반대는 27.9%로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또 새벽 예불 시간을 늦추는 방안과 신도 대중과 함께하는 의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세계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다문화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신도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가야 된다는 것은 현재 다들 인정하고 있고요. 현재 또 실질적으로 다문화의 많은 그 구성원들이 우리 동남아에 있는 불교 문화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불교권에 있는 분들의 정서가 상당히 호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에 확인이 되었고요. 사찰 양극화의 대안으로 종단이나 교구본사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영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복합 기능의 수행이 가능한 거점 사찰을 설치하고 소규모 단위 사찰과 역할을 분담하는 것에 대해 70% 넘게 찬성했습니다. 거점 사찰의 역할에 대해서는 수행과 명상, 예불과 기도, 상담, 치유 공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복지와 결혼식장, 쇼핑몰, 친목 공간 등의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다양한 그 변화 속에서 여러 세대가 아마 같이 살게 되는 이런 경우도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서 흔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시대의 변화만큼 불교적 환경, 또 종교적 지형, 또 사람들의 생각 그런 것들이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더불어 증강현실을 이용한 장엄이나 사이버 법당 등 정보통신 기술을 사찰 운영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60%가 찬성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경북 영천불교연합회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영천불교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영천시청 광장에서 회장 성상스님, 은혜사 주지 돈관스님, 최기문 영천시장, 이만희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회장 성상스님은 부처님 자비 등불이 지역사회를 밝혀 코로나19의 빠른 소멸을 기원했고, 은혜사 주지 돈관스님은 생명의 고귀함을 만세상에 선포하신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습니다. 최기문 영천시장과 이만희 국회의원도 지역 전염병 확산 방지에 앞장서준 불교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지역사회에 널리 함께하길 발언했습니다. 청주시 불교연합회가 지난달 30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청주시 불교연합회 회장 명장사 주지 장호 스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진정한 불심과 원력이 필요하다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정치, 사회, 경제가 안정돼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봉축탑 점등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주시 불교연합회 스님들과 지역 신행단체장, 일부 신도들만 참석했습니다. 동참 대중들은 15m 높이로 설치된 봉축탑에 불을 밝히고 사무총장 법원 스님의 발언문 낭독에 이어 탑도리를 진행하며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치유를 기원했습니다. 포항 도심 전통사찰 중림사가 제24회 불교대학 졸업식과 제26회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중림사는 지난 2일 주지 본명스님과 이상문 총동문 회장, 이춘수 신도 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생 28명에게 졸업증서와 부동 품계증을 수여하고 신입생 60명을 대상으로 입학식과 환영식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관내 중고등학생 6명에게 각각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중림사주지 본명스님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여건과 인연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배움을 바탕으로 수행과 정진을 거듭하면 공덕과 환희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얼마 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5선에 성공한 불자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 주호영 의원님, BTN 뉴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였던 곳 중 하나인 대구 수성구 갑에서 큰 표차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먼저 당선 소감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수성을에서 갑으로 옮긴 지 40여일밖에 되지 않아서 선거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신 수성구민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30년 이상 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왔던 우리 김부겸 선배와 경쟁을 하게 돼서 매우 힘든 측면이 있었는데 끝까지 선전하고 좋은 선거 모습을 보여주신 김부겸 선배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포부를 더 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참 기쁜 일입니다만은 저희 당이 참패를 하고 국회가 너무 민주당 위주여서 균형 잡힌 국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균형 잡힌 국회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데 이번에는 지난번 20대에서는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이번에는 당선 지역을 옮기셔서 당선이 되셨는데 당과 지역과 관계없이 당선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은 사실은 이제 저에 대한 선호도 좀 있었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중간 심판 또 김부겸 후보가 2년 가까이 장관한다고 지역을 비웠던 데 대한 어떤 실망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제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예, 제일 어려운 것은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것.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구가 코로나가 창궐 했지 않습니까? 만나 뵐 때마다 이 거리 두기와의 관계라든지 혹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서 안 좋은 발병이라도 생기면 그 오셨던 분 전체가 다 이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점들이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했습니다. 네, 짧은 선거 준비 기간과 코로나의 사태가 어려움을 만들었군요. 선거 기간 동안에 45가지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저는 나라 전체 공약, 그다음에 대구시에 관한 공약, 수성구에 관한 공약 이런 것들을 이제 공약으로 45개를 냈는데요. 국가 공약이나 대구시 공약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수성구에 관한 공약 중에서 우리가 수도권 이외에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과열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이 코로나 영향도 있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가 침체됐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량도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 가격도 심지어 많이 내린 곳은 1년 사이 1억 이상 내린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좀 권장해야 될 지역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 과열 지역이 돼 있으니까 사고 파는 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출이 안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급선무는 수성구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70년대 초기에 단독주택이 지어진 지역이 3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이제 4층 이상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70년대는 자동차가 집에 없었기 때문에 주차 공간도 없고 그다음에 50년 다 된 집을 수리하려고 해도 마땅치 않고 이러니까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서 계속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상향이라 그래서 1종 단독 주거 지역을 2, 3종 고층 지역으로 바꾸는 일 이런 것들이 시급한 일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주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그렇습니다. 예. 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에서 불교 정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국립공원 내 문화재 구역 입장료 문제를 비롯해서
전통 사찰과 불교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 가운데서 혹시 공감을 하고 또 함께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요? 저는 우리 이 불교계에서 요구한 공약 사항들이 조속히 다 이행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결코 무리하거나 말하자면 종교 이기주의랄까 이런 데서 제안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규제, 부당한 차별을 없애자는 차원의 제안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다 받아들여서 입법이라든지 정책으로 반영을 하고 싶은데요. 네. 그중에서도 국립공원 내의 문화재 관람료 문제는 국립공원의 10% 이상을 불교계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입장료를 없애는 바람에 이 유지 관리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지역 내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를 조속히 정부와 네. 불교계가 한자리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로 생각을 하고요. 농토에서 농사를 짓고 하는 것들을 많이 전통적으로 해왔는데 그것을 농지 취득을 좀 금지해 놓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찰 수행 환경 보호도 어렵습니다. 사찰 주변에 사찰이 이 농토를 가짐으로써 난개발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수행 환경을 조성해 갈 수 있는데 네. 사찰이 직접 농토 취득하는 것을 언제부턴가 금지시켰는데 그것을 푸는 일이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사찰이 직접 취득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지스님 개인 명의로 취득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 그것이 다시 또 분쟁의 분란의 이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사찰이 직접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국회 정각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불자 정치인으로서 그 역할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 선거 결과 보면 20대에 비해서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불자 의원 수가 부족하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불자 의원 숫자가 갈수록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전체 인구 중에서 불자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이라도 의원 중에서 불자 의원이 나와야 하는데 이번 이제 20대 국회에는 42명 불자 의원이 있는데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의원이 된 불자 의원이 36명, 36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줄어들어가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나 또 그 불자 다시 의원이 되신 분 중에 이름난 불자 좀 선수가 있는 불자 의원들이 조금 많이 된 것 같아서 그나마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열심히 진행 활동을 하고 얼마나 활발하게 참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되신 분들은 그래도 다 불교를 외워하려는 생각도 많고 또 신행 활동에도 적극적인 분들이어서 숫자가 좀 줄어들었다고 위축되거나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네, 숫자가 좀 줄었더라도 그 질을 좀 더 보강하면 그렇습니다. 되겠죠. 예. 가슴속에 혹시 간직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조사 스님의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귀중한 가르침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도 어려운데요. 임재 스님의 수처작주, 그 다음에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또 여몽한 포영 이런 사구계들 자주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시청자들, 불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불자 의원들이 정치를 하면 우리나라는 이 자체가 바로 정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 정치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시켜드리고 또 정치인들이 불신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정각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라도 정각회 의원만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만나서 서로 탁마하고 서로 응원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요. 회복하는 데 많은 힘써 주시기 바라고 또 불교계를 위해서도 더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력 4월 윤달을 맞아 영축총림통도사와 국제선센터에서 생전예수제 입제식이 봉행됐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법회가 중단됐다 처음 열린 법회여서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